5월 30일 수요일 항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새 얼간이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마치 영화 새 얼간이를 이렇게 방불케 하는 좀 얼빠진 사람 3명이 안 되는 일을 되게 해보겠다고 각자 자기 나라의 국민이나 전 세계를 속이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 한국에요. 이 미국이 신앙이라는 것은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 그리고 주한미군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유지되어져야 된다.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미래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 변화하고자 한다면 미국과 가까워야지 중국과 북한과 가까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철저한 제 신념입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다 멀쩡한 것도 아니고 가끔은 미국에도 얼빠진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 여러 가지 판단이나 선택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미북 정상회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보겠다고 억지로 엮어서 그 과실만 따먹고 그 충격과 결과와 그렇게 어지럽힌 대가는 한국 국민들이 치르도록 하는 일인데 한국 대통령이 그 일을 엮어보겠다고 중매쟁이를 자처하면서 무리하게 나가고 있어서 참 한국 대통령이 살픈 정신이 나갔는데 누구를 욕하겠나 이런 입장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 협상을 끌고 가는 모양에 대해서는 전혀 지지하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저 사람도 제정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너무 트럼프 뽕 환자들이 대한민국의 보수에 이렇게 많냐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보수요. 정신 이 꼴이 되도록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 영원히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3명 다 비판해야 돼요. 지금. 아니 지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거 그걸 우리가 용납을 할 수 있습니까? 2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1부에 일단 우리 대통령 정신 못 차리는 대통령부터 저는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뭐 난리예요. 김영철이가 김정은이 친서를 들고 뉴욕에 간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폼페오가 이미 평양에 2번 가서 할 이야기 서로 다 했을 건데 뭔 놈의 친서가 회담 직전에 또 필요하다고 김영철이 친서를 들고 뉴욕에 간다는 겁니까? 자, 조명록이가 과거 클린턴을 이렇게 만났는데 북한의 인민군의 차수였죠. 그때가 2000년입니다. 18년 전인데 18년 만에 북한의 최고위급이 방북하는 거다 하는데 김영철이가 미국에 가기 위해서 항공편을 29일, 30일 이 3번을 다 취소를 시켰다. 그래서 그것이 북경에서 가는데 이렇게 북경 공항에서 뉴욕으로 가는 항공편이 3번이나 취소된 부분에 시진핑과 이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국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과 벌어지고 있는 이 게임은 전부 시진핑이 뒤에서 스폰서하고 기획해서 벌어지는 부분이지 마치 북한이 미국과 엄청 가까워지기 위해서 중국을 배신하고 건너뛴다? 트럼프가 뭐랬어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요. 시진핑 만날 때마다 김정은이 자세가 바뀐다. 문재인 당신도 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도 시진핑이가 다 짜고 하는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 가서
김영철이가 폼페이오를 만나고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도 높죠. 그때 논의할 부분에 대한 작전에서 지금 이런 작전 저런 작전들이 짜여진다고 비행기 시간을 계속 바꾸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 무슨 중국이 비핵화가 급진전되어서 긴장을 한다? 정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언론조차 이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비핵화가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 비핵화 되어서도 안 되고 필요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숨겨주겠다까지도 이야기를 한 나라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지요. 그런 중국이 무슨 미국하고 북한하고 완전히 비핵화하고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라는 이런 유치한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북한이 접근을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뻥이고요. 폼페이오가 완전한 체제 보장 약속을 했다는데 트럼프나 폼페이오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줍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2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영철이 친서를 갖다가 가지고 가서 트럼프에게 전달을 한들 그 친서가 북한의 비핵화를 보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김영철이는 미국에 못 들어가는 인간인데 그래서 워싱턴도 안 가고 뉴욕으로 가지 않습니까? 뉴욕에는 북한의 대표부가 있으니까요. 근데 김영철은 아예 제재 대상이라서 천안함 주범이고 독자 제재 대상이라서 미국이 일시적으로 김영철을 풀어줘야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북한 사람들은 뉴욕을 벗어나서 딴 데를 가려 하면 미국의 국무부나 CIA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뉴욕 일대 유엔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유엔 대표부가 있는 뉴욕 일대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워싱턴 DC 수도에 대해서는 북한 사람들이 오도록 허용하지 않았죠.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오라고 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대 국가의 이 정상이나 높은 사람들을 고위직을 워싱턴 DC에는 오게 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지금 미국 땅에 있는 북한의 유엔 대표부 인사들은 이 DC를 가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조명록이가 2000년에 DC에 마지막 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러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김이 오늘도 지금 북한을 접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고 빡빡하게 만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5개월 내에 핵무기를 한 20개 드러내라는 부분에 대해 북한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래서 쉽게 북한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談판으로 이 일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투자의 구체적인 규모를 요구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보고 돈 내라, 한국에서 미군 떠나라, 별의별 요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싱가포르에 김정은의 집사하고 트럼프의 집사 두 사람이 비공개로 경호라든지 의전, 장소, 일정, 비용 등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 일을 협의하러 간 김창선은 2대에 걸쳐서 수종 역할을 한 따까리고요. 따까리 전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따까리가 제일 센 거 아니겠습니까? 판문점 회담할 때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 둘이 들어가니까 김여정이가 무의식적으로 따라 들어가니까 좀 이따 들어가라고 손으로 김여정이를 제지할 만큼 실세라고 알려진 인물이고요. 미국 측에서 이번에 협상에 나간 사람은 백악관의 부비서실장만 여러 번을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부시 때부터 비서를 하다가 아들 부시 때는 부비서실장을 하다가 이번에 트럼프 때도 부비서실장을 한 헤이긴이라는 사람이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한번 협상해 보겠다고 하는 거 해봐라 하십시오. 저는 뭐 이 협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기다. 그리고 이 사기는 궁극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깨지는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사기가 이루어지기까지도 흑막이 많아서 그 흑막이 미국 언론에 머지않은 시기에 폭로되어서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분명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중재자 문재인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재인이 북한과 미국 사이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그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변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비핵화를 위한 단순한 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에 보상을 해야 된다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재를 할 사람은 둘이 만나게만 해주고 빠져야 되는데 북한이 하는 모든 쇼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합시다. 보상을 해주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중매정의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북한 앞잡이가 돼가지고 북한한테 허구한 날 뭘 해줄 거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중매정의는 신임을 받을 수 없는 중매정의라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금 나왔어요. 문재인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라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했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킨 데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벌써 징징징징 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보도 내용에는 징징징징이 없고 징징징징은 제 말입니다. 하도 툭하면 어디 고소하고 어디 잡아넣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말 나온 김에요. 변희재 씨 어제 구속됐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하고 한때 뭐 이렇게 방송도 같이 하고 가까웠는데 그 뒤에 뭐 몇 가지 이유로 서로 이렇게 좀 멀어졌어요. 그리고 뭐 저한테 대한 비판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변희재 씨가 그 주장한 이야기가 옳았거나 틀렸거나 관계없이 자유사회에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정말 그 비판이 도가 넘어서 구속을 해야 된다면 사실관계가 입증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저렇게 악랄하게 입을 막기 위해서 집어넣은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적대적인 인물에게는 보장하지 않고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재인은 경제 지원으로 김정은을 길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핵탄두 미사일은 실제적인 위협이다. 트럼프가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문재인의 요청 때문에 정상회담에 합의를 해줘가 한마디로 미국이 쓸 수 있는 지렛대를 약화시켜버렸다. 쌍으로 다 끌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설치는 바람에 트럼프가 꼬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정상회담은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한국 대통령에게 하청을 주는 식으로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가 맡겨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말만 듣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고 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동맹국보다 북한에 기울어져 있다는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한국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다 합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미 대 북중이 아니라 미국 대 남북중 이런 대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현재 긴밀하게 미국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청와대는 이 자신들은 중재자이고 미북이 다 알아서 할 일이다라 하면서 한편으로 6월 13일 날 종전선언을 하자, 3자 간 선언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북한에 대한 농업이나 의료 분야의 지원부터 시작을 하자, 또 이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을 올해 말까지 맺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압박하고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되 이렇게 말은 합니다. 결국은 중립이 아니라 북한 편에 서서 이 미국 축구로 비유하자면 미국 선수들이 조금만 부딪혀도 휘슬 불고 퇴장시키고 페널티킥 먹게 하고 하면서 심판 3명이 그야말로 북한 편에서 뛰고 있는 축구 경기하고 똑같아라. 이걸 문재인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회담은 미북이 하지만 회담 자체의 성격이 지금 한국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요. 제가 왜 종전선언 갖고 그렇게 흥분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조선일보의 권대열 칼럼입니다. 논설위원이죠. 자,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웠어요. 어느 날 두 나라와 그 같이 싸워준 당사자가 만나서 그냥 선언을 합니다. 우리 이제 전쟁 끝났어. 이런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문 정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공식 발표라고 하는데, 아니면 그것이 공식 선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선언이든 발표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일종의 법적이고 그리고 주변의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동의가 모아지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 한국에 의해, 북한에 무슨 형식적으로 있는 의회라도 거기에 동의가 돼야 되고, 중국도 동의가 되어서 싸운 사람들이 전부 다 끝났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싸움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래 말로만 선언하고 발표하는 형식적인 이 부분을 문재인은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른가? 여기에 이유가 없이 바보라서 그러지 않겠죠. 지방선거에서 표 얻으려고 그런다고도 안 봅니다. 북한이 요구해서 그렇게 할 거고, 이 정권이 그렇게 서두는 부분에는 이 정권의 이념적 색깔도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노무현 때도 지금과 똑같은 방식의 종전선언을 하려 했는데 당시 외교부가 선례가 없다, 전례가 없다 하면서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송민순 장관 같은 경우에 아니 아직 추운데 그냥 화선지에다가 이 꽃과 나비를 그렸다고 봄이 오는 게 아닌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통상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서문 정도가 종전선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렇게 종전 평화협정이 맺어진 보스니아 내전 때는 데이턴 협정이라는 걸 통해가 이것도 한 10년 걸렸죠. 맨 앞에 그래서 서로 무력 사용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뒤로 본문 11조 부속 합의서 12건이 따라 붙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이 평화협정이 맺어짐으로써 종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휴전선언을 해도 휴전 이후에 수많은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언만 분리해서 법적, 정치적 약속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정권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도 선언이 아니고 협정이나 조약이라는 거죠. 북한이 말로 그냥 앞으로 핵을 이렇게 폐기하겠다 이렇게 말만 했는데 6월 12일 날 트럼프 앞에서 말만 하고 발표만 했는데 우리는 그 다음날 곧바로 한미와 국제사회가 종전과 평화 체제를 약속을 해주면 그건 우리 북핵 문제에서의 원칙을 깨는 거다는 거죠. 한미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할 때 미북 수교도 하고 평화협정도 맺고 경제적인 지원이나 교류 이런 것도 하겠다 하는데 북한이 핵을 없애겠다고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다음날 그냥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를 활짝 열어서 문을 열어줘서 너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선언만 하자는 게 지금 정부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선언만 하고 아무 효력도 없고 북한이 깨도 되고 우리가 깨도 되는 거를 뭐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기어코 여기에 몰두하면서 종전선언을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 이 딴 데 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김정은이 트럼프 앞에서 말을 하면 실제로 그 말이 실천이 될 거라는 100%의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북한의 형태로 봤을 때 트럼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사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이행되는가는 적어도 한 4, 5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에 지켜봐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만 당장을 하면 자, 지금 NLL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이라는 것이 휴전 당시에 남북 교전 상황을 전제로 당시 유엔 사령관이 정한 선이라는 겁니다. 그 NLL은 남북 간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유엔이 당시 이 한국이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섬들을 경계로 해서 여기로 위로는 넘어가지 말고 너네들도 밑으로는 내려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휴전협정을 하기 직전에 점령해 있던 서해 섬들의 형태를 가지고 유엔 사령부가 인 건데 그러면 이제 종전선언이 되고 나면 그야말로 유엔 사령부는 전쟁이 끝났으니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체하고. 그럼 유엔 사령부가 했던 NLL 규정도 해체되는 겁니다. 그럼 미군의 북한군 감시와 그 다음에 전시 대비 훈련도 이제 종전선언이 됐으니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하지 말고 너 관측 정찰기나 위성도 돌리지 마라. 이렇게 할 거고 주한미군 철수도 당장 따라 붙을 것이고 국제사회가 종전선언까지 한 북한에 대해서 뭐 제재, 요즘 핵도 안 쏘고 미사일 실험도 안 하는데 계속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핵 폐기를 확인하고 줘야 될 당근을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고 말 한마디 한 다음 날 바로 다 던져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전쟁 끝났다고 또 박수치고 난리 지랄을 칠지도 몰라요. 이 우매한 국민들은요. 자, 그래서 이런 종전선언을 뻔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해야 되겠다면 국민들 앞에 왜 하는지 문재인의 정신세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종전선언만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불순한 의도가 있고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남북관계와 미북협상을 중재하고 운전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명분으로 이적죄를 적용해서 탄핵을 하자고 하는 것이 뭐가 무리한가 하는 겁니다. 진짜로 순수하다면 오늘부터 종전에 들어가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 내지 이제 긴 시간을 걸쳐서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도 불쾌한데요. 그것도 아니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그걸 들이밀면서 쫄랑쫄랑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가 지가 거둔 이 성과에 문재인이 숟가락 들고 막판에 얹으면서 북한에 유리한 종전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합의해주는 적시 유엔사, 한미연합사, 한미합동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정찰, 감시, 관측이 다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신 차리기 바라요.